세계는 매우 넓고 다양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곳을 여행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를테면 여러분은 자연의 신비로 가득한 섬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곳이 발리나 몰디브 등의 인기 휴양지일 것입니다. 아니면 모아이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섬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이러한 섬들에도 각각 매력적인 역사가 깃들어 있어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섬들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감상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시랜드 섬, 영국. 시랜드 섬은 브리튼 섬 남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섬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1943년 영국군이 독일 해군함선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한 해상 벙커인데요. 당시에는 러프스 타워라고 불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곳은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1956년 영국군의 마지막 병사가 떠났는데 이는 이 인공섬의 역사에 있어서 단순한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영국에서는 해적 라디오 방송이라고 해서 유행하는 음악 등을 무단으로 방송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송이 공해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합법이었고 그 장소로 배나 러프스타워 같은 곳이 선정되었답니다. 최초로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한 사람은 잭 무어와 그의 딸 제인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라디오 방송국을 열고 싶었던 패디 로이 베이츠가 1967년 9월 분열을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 정부가 해상 플랫폼을 통한 라디오 방송을 금지하는 법률을 냈습니다. 베이츠는 이에 굴하지 않고 러프스타워는 독립국이기 때문에 영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독립국을 시랜드 공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시랜드 공국의 역사는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으로 쿠데타 시도도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도 이 인공섬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에요. 다만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답니다. 패디 로이 베이츠는 시랜드 해군의 원수인 황태자 로이 1세를 자칭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살았고요. 지금의 시랜드 공국은 그의 아들인 마이클이 지배하고 있답니다. 벌칸 포인트 섬, 필리핀. 마트료시카라는 러시아 장난감을 아시나요?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그런 모양을 가진 장난감입니다. 가끔은 섬 역시 마트료시카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루손 섬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타하로가 있는데 이는 호수와 같은 이름을 가진 화산의 분화로 인해 만들어진 칼데라입니다. 이 호수에는 화산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섬에도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또 벌칸 포인트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섬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마트료시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데요. 2020년에 타알 화산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루손섬의 대부분이 화산재와 용암으로 뒤덮였기 때문입니다. 화산섬의 호수는 완전히 증발해버렸으며 벌칸 포인트 섬은 메마른 평지 속의 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가이올라 섬, 이탈리아. 나폴리만에 위치한 가이올라 섬의 정체는 다리로 연결된 작은 두 섬입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대저택이 있는데 미신이 깊은 현지인들은 이곳에서 살면 재앙이 온다고 믿고 있답니다. 최초의 희생자는 20세기 전반 동안 섬을 소유하고 있던 한스 브라운 부부였는데 두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저택으로 이주한 사람 역시 전원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고로 희생되고 말았죠. 현재 대저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가이올라 섬 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주인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준 이 저주받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트르담 섬, 캐나다.
노트르담이라고 하면 2019년 4월에 큰 화재가 발생했던 그 유명한 파리의 대성당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있는 대서양 반대편에 존재하는 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노트르담 섬은 엄청난 크기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인공섬인데요. 1967년에 캐나다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매립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섬 제작에는 약 1,500만 톤의 흙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흙의 대부분은 몬트리올 지하철을 만들 때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섬에는 모래사장과 호수, 거대한 몬트리올 카지노, 그리고 1976년 올림픽을 위해 파놓은 북미 최대의 인공 보트 경기장이 있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인류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지미이누이 섬, 우크라이나. 가끔은 국가끼리 아주 작은 토지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 지미이누이 섬 역시 그 한 예입니다. 루마니아인들에게는 셰르피롤 섬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화려한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섬은 역사상 여러 나라에 속하다가 이후 터키에서 독립한 루마니아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마니아는 추축국으로 참전했습니다. 섬에는 소련의 공수부대가 강화하였고 루마니아군 수비대가 항복하면서 그 이후에는 소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섬을 당시 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에 포함시켰어요. 추축국의 패배로 친소련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루마니아는 이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뒤에야 루마니아는 잃었던 섬을 다시 되찾기로 하는데요. 루마니아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섬은 단순한 바위로 루마니아에 속하는 대륙붕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에 반박했습니다. 논쟁이 국제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유엔이 나서서 이를 해결했습니다. 판단 결과 섬은 우크라이나에 남는 것으로 되었지만 대륙붕의 대부분은 루마니아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미이누이 섬은 유럽에서도 매우 복잡한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러시아에 병합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루닛섬, 마셜 제도. 마셜 제도라고 하면 따뜻한 바다와 깨끗한 모래사장, 그리고 선량한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낙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루닛섬은 모래사장이나 현지인들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루닛섬을 포함한 에네웨타크 환초는 미국의 핵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핵 폭발 실험도 몇 차례 행해졌고요. 가장 큰 폭발로 인해 섬에 큰 자국을 남기기도 했죠. 이후 1970년대에 미국 정부는 섬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래는 시멘트와 혼합되어 크레이터가 생긴 장소에 매립되었어요. 그 위에는 최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어진 것과 동일한 석관이 세워졌습니다. 루닛섬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오염된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인간이 살기에 안전하다는 선언이 나왔지만 이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광객도 그리 많지 않지만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석관은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낸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 다음에도 방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